사다TV 유신쇼 중대 발표. 네, 전국에 계시는 유신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신쇼 중대 발표입니다. 왜 오늘 중대 발표냐? 아시다시피 이제 0시가 지나서 오늘 또 스페셜한 날 아니겠습니까? 유신이 태어나서 41년 만에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에 있는 국방부에 갑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탄원서 최군 병무청 소송에 대해서 강력하게 김앤장을 투입시켜라. 세금 아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오전 10시 30분 이후부터 오후 1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분은 없습니다. 거의 저 혼자 하다가 올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저 혼자 하더라도 할 건 해야죠. 자, 그리고 끝나고 1시에 교대역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최군 병무청 소송 세 번째 재판에 참여를 합니다. 원래 10월 13일 공판이었는데 땡겨져 가지고 9월 22일 하필이면 제가 국방부에서 1인 시위 한다고 한 날에 맞춰 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의도적인 거죠. 누가 봐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제가 재판에 못 오게 하려는 아니면 국방부에서 1인 시위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수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유소나 사건, 뭐 최군 야방, 공격 사건, 테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데, 아프리카 TV가 2차 공격을 해서 유튜브 뉴커 채널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군 3개, 유소나 2개, 아니죠. 최군 4개, 유소나 2개, 3개, 슈기 2개. 그러니까 3개. 숫자가 안 맞네. 슈기가 2개, 유소나가 3개, 최군이 3개. 그래서 8개의 유튜브 파일을 저격을 해 가지고 경고 2개가 쌓여서 지금 스트리밍을 2채널, 그러니까 사자TV COM으로 지금 또 임시 채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시 보기는 라이브를 하는 곳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사자TV COM 채널에서 임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방송할 때는 전체 다시 보기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뉴커 채널에서 생방송을 하면 뉴커 채널에서 전체 라이브를 볼 수가 있고 단 먹쇼나 코너 다시 보기는 뉴커 채널에서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튜브 분쟁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전화 한 말씀 듣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커뮤니티 대 커뮤니티 저기 아프리카 TV 대 뉴스 커뮤니티의 전쟁의 서막 시작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전화 말씀 듣고 전 잠시 받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중대 발표는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9년째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유시.org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대변하는 시청자연대 인터넷 방송 제작자를 대변하는 제작자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BJ들 서비스 회사의 부정부패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시간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이나 증거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소중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점 넷입니다. 사자TV 유신쇼 중대 발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숨겨왔던 나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유신에 대한 사랑.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대한불닭발에서 마음껏 펼치세요. 9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부천시 대한불닭발에서 회비 2만 원.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지방이나 먼 곳에서 오신 분이 있을 경우 새벽까지 의리를 지켜드립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애정행각. 이제 유신쇼 팬정모에서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세요. 숨겨왔던 나 사자TV 바보 엔터테인먼트 야외 촬영. 사자TV 유신쇼의 바보 엔터테인먼트 야외 촬영 부천시 자유시장 편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사자TV 부천 스튜디오 오피스텔 1층에서 집결해서 부천 자유시장으로 이동합니다. 맛있는 국수도 먹고 추억도 만들 수 있는 바보 엔터 바보스 촬영.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하루 전까지 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엠병 아직까지 메일 안 주네. 네, 오늘 중대 발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화 배틀은 1부 뉴스 브리핑과 2부 시청자 배틀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짧고 굵게 서두를 길게 할 필요 없이 브리핑을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시청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정보죠. 내일입니다. 오늘이죠. 이제 날이 지났으니까 목요일 D-Day가 됐습니다. 유신이 국방부 장관을 찾아갑니다. 국방부 장관 나와라! 나랑 놀아주면 안 되냐? 하는 일도 없는데 국방부 장관 나 외롭다! 그래서 41년 만에 처음으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에 있는 국방부 민원실을 향해 출동을 합니다.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이제 맞춰서 어차피 국방부 근처에서 있을 겁니다만은 일단 국방부 장관에게 탄원서, 지금 현 재판의 변호사를 100여 명을 투입해서 김앤장, 한강, 국내 유수의 베스트 5 모든 변호사를 탈탈 털어서 반드시 항소심에서 승리하라라는 요청을 시대의 요청을 할 겁니다. 애국에는 보수, 진보, 중도가 없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국방부 1인 시위, 최군 병무청 소송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반차, 월차, 연차라도 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안 되면 서른도에 차차차라도 내서 오늘이죠. 목요일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이후부터 이제 1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한 번 갈아탔는데 1시간 걸려갔는데 일찍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10시 30분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국방부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팝콘TV로 단독 중계를 할 예정인데 오셔서 구경한다고 개소리하지 마시고 도와줘서 옆에서 카메라라도 좀 잡아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이 되셔 주시고요. 애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1인 시위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오후 1시에 이동을 하죠. 이동할 땐 이동국처럼 아주 야수처럼 움직여서 2호선 교대역으로 갑니다. 교대역으로 가서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한 다음에 오후 2시 50분에 최군 병무청 세 번째 재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서울 고등법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신체 재검정을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 고등법원장이 떼찌떼찌 해야 된다. 그럼 뭐쇼 때릴 거요. 그래서 정중하게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그 양식을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또 대법원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그리고 이제 병무청장, 그리고 이제 국회 국방위 상임위 국방위원회 의원들한테 또 일일이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탄원서 많이 제출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고 이시우 사건처럼 지상파 쪽에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섭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도가 되면 많은 그 국민의 힘을 또 모아서 압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알려지면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중에 국방의 중요성을 아는 애국 국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알려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원서 제출 및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가장 중대한 발표가 되겠죠. 전쟁을 선포한다. 먼저 선빵이 날라왔습니다. 먼저 한 두세 달 전에 아프리카 TV에서 까루가 자기 장비를 건드렸다며 짐 캐리한테 쌍욕하는 동영상, 그리고 철구 방송에서 BJ 난닝구가 5.18 얘기가 나오니까 5.18 폭동 아이가 했던 동영상 이제 기억하시죠? 그 기사를 쓰고 보도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프리카 TV 측에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저작권 그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신고를 해가지고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를 제가 모르니까 원래는 바로 이의 제기를 하면 되는데 절차를 알아보느라고 한 달이 걸렸어요. 원래는 이제 10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걸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자기가 철회를 하거나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쪽에서 철회를 해주거나 아니면 법적인 절차 소송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측에서 이건 저작권 침해다 해서 민사나 형사를 소송을 내면 그게 유지가 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데 아프리카 TV에 소송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언론사라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재판을 해도 아무리 변호사가 세고 회사가 커도 그 언론사랑 소송을 한다는 거는 분명히 구설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작은 언론사를 상대로 그것도 보도 영상으로 사용했는데 그걸 저작권으로 주장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수죠. 그래서 그쪽에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일 안에. 그래서 다시 복귀가 됐고요. 그 까루 영상이랑 그 철구 난닝구 영상이. 근데 또 다시 지금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대륙에서 사건이 완전히 엄청나게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삭제된 게 유소나의 지진 댄스 관련된 영상 2개랑 사과 영상 1개. 이 3가지가 삭제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최군이 야외 방송에서 좀 난감한 경우를 겪었잖아요. 그게 3개가 삭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였죠. 휴기. 그 장애인 비하 논란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사대로 다 보강을 해줬고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발언을 안 했는데 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당황해서 저는 휴기 사건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휴기 2개 그래가지고 총 8개가 지금 오늘 갑자기 오후 늦게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방계를 본 것 같아요. 누가 제보를 해줬던가.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TV의 파트너 BJ 담당하는 MCN 담당하는 사람이 즉각 조치를 해가지고 오후에 8개가 저희뿐만 아니라 뭐 인방갤러나 다른 사람이 올린 것들도 싹 사라졌습니다. 아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내 유튜브, 구글 유튜브, 저기 네이버, 다음 이쪽에 다 요청을 해가지고 그 영상들은 씨가 말랐어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 TV의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쓰고 있는 건 뭐냐면 해당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인 조치. 그러니까 파트너 BJ들 중심으로 고소를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최군한테 고소를 이미 당했고요. 본인이 언급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강경책이라는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이럴수록 사람들이 더 독하고 악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 이거 그냥 비판 수용하고 사실은 잘못을 했으면 비판을 수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소나의 지진 댄스 파동은 사실 지금 14개 언론사에 보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3분 37초짜리. 근데 아프리카 TV는
그런 잘못을 한 BJ들을 제대로 좀 교육을 시키고 반성을 시키고 계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징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숨기고 은폐하고 언론사의 시사 보도 영상을 저격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예? 자기 파트너 BJ 영상을 막 수십 분이나 1시간짜리를 갖다가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다가 언론사에서 보도 영상입니다라고 표시를 다 했어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뉴컷 뉴스는 따로 카테고리도 재생 목록도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저희 그 언론사 신문사 등록번호까지 다 적어가지고 이건 언론사의 보도 영상으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근데 확인도 없이 그냥 8개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기자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분이 그러더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 정말 쉽게 소송하세요. 이거 업무방해니까. 기자분이 현직 기자분인데 저희보다 이제 매체가 큰 곳의 기자분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송하세요 이거. 아니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보호받고 있는 거를 일개 회사가 지금 악의적으로 저작권 신고를 해가지고 이걸 뭐 보름 한 달 동안 영상을 게재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 방해하는 행위는 이건 이 불법적인 거다.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3단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MCN 거기에 나오더라고 저작권 요청을 한 그 아프리카 TV MCN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마 오늘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아프리카 TV 홍보 담당자 전화번호를 이제 알아가지고 다른 기자분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 공식적으로. 일단 구두나 메일로 전달을 1차를 하고 그 다음에도 아무 답변이나 아무 그런 게 없으면 내용 증명을 보낼 겁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답이 없으면 바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하고 또 한참 기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는 피해를 계속해서 입는데 그래서 그 주기를 9월 달 안에 지금 다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소송을 하게 되면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을 하게 됩니다. 민사는 뭐 천천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유신님이 승리할 가능성 시가총액 3천억이고 뭐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러니까 다른 기자분들과 함께 해야죠. 이 언론사의 보도 영상을 갑자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건드렸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사나 언론사들 저번에 한번 하려다가 2개고 복귀가 될 거 이제 됐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엔 8개고 그다음에 그걸 그냥 유튜브는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유튜브가 웃긴 게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너희 파트너사끼리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는 경고는 왜 주는 거예요? 웃기잖아. 거기서 우리가 신문사라는 걸 알아요.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업증명서랑. 그럼 자기들이 그래요. 이건 파트너사끼리의 저작권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를 주지 말아야지. 최종으로 법적 판단이 왔을 때 경고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 대형 MCN 아프리카 TV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구글 코리아 상무까지 전화번호 아니까 통화를 해가지고 항의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어떤 게 요점이냐 누가 유신님이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뭐 이 싸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예전에도 설명을 길게 했으니까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정말 신기하게도요 보호를 하고 있어요. 뭐를? 언론사의 보도를. 그래서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6조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을 살펴보면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 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 송신을 할 수 있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 구글 유튜브가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6조를. 정당한 범위가 맞느냐의 논란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 사례가 있어요. 최근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주요 언론사들이 한 인터넷 방송의 영상을 사용에 대해서 해당 동영상은 공표된 저작물로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영상을 사용했고 분량이 4초에서 4분여 가량으로 짧고 인용 방송과 분량, 대상을 종합할 때 원본 영상에 대한 수요를 감소 또는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했다고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로 처분한 바가 있다. 이미 검찰에서도 판단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6조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에 합당하다. 전체 파일을 링크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그냥 통째로 막 1시간짜리 몇십 분짜리를 갖다 쓴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장면에 대해서만 보도를 한 거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구글 유튜브가 뭐가 정말 새우 젓 같냐면 유튜브 이용 약관에서는 정책에서는 보도 이용 목적의 공정 사용 내지 인용은 허용하고 있다. 공정 사용은 비평, 논평, 시사 보도, 교육, 연구 또는 조사의 목적 등에 허용된다. 자기들이 심지어는 뭐 소송비까지 지원을 하겠다 정책상으로 알 권리를 위해서 시사 보도 행위에 대해서는 구글 유튜브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따위로 하고 있는 거 실체적으로는 대형 MCN, 대형 서비스 회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상무급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진 거죠. 아니 법이 저렇게 있고 검찰에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이용약관 정책에 저렇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TV에서 신고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유튜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커뮤니티 해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을 때 판단을 하는 게 있고 근데 그거는 유튜브가 이제 저희가 언론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머리를 써가지고 저작권으로 걸고 들어와가지고 신고가 아니라 바로 이제 소송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쪽에서 부담이 되니까 우린 모르겠다. 왜냐? 아프리카 TV가 가장 큰 고객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MCN 고객 중 1위예요. 아프리카 TV가. 왜? BJ가 많으니까. 파트너 BJ만 해도 40명 되잖아요. 대형 고객이지. 트레저 헌터나 다이아 TV도 있긴 한데 거기에 버금가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뉴스 커뮤니티 같은 작은 언론사야 보호할 가치가 있겠어요? 그 실무진도 난감해하더라고요. 뉴커의 심정은 알겠다 충분히. 근데 누군가 자르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저희의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 계속 커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TV의 관계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명시가 돼 있고 최근에 검찰이 서울 남부지검에서 판단을 했고 기각을 다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유튜브 정책상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이걸 개무시하고 거대 MCN 말만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이 사항만 믿고 소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무조건 법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메일이나 유선상으로 통화하면 상관이 없죠. 아무리 개념이 정말 무개님이 판치는 검은 대륙이라도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시사 보도 영상을 삭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막 상업적으로 막 우리가 홍보하는 데 사용했나요? 딱 봐서 기사의 내용을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알 권리를 하기 위해서 딱 그 문제되는 장면만 몇 분짜리 그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건데 그걸 악의적으로 8개를 저작권 침해했다고 묶어가지고는 악랄하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로 진행을 하고 구글 유튜브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기자분들이나 언론사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할 겁니다. 왜? 이게 자리 잡으면 진짜 작은 언론사는 살 길이 없어요. 이렇게 트집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저희 바보엔터에서 근혜영님, MC 먹돌님 인천 선녀바위 해수욕장에서 입수 장면을 왕따 및 집단 따돌림이라고 삭제를 했어요. 한 달 동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제작한 영상인데 기획한 영상인데 그게 집단 따돌림 및 왕따 영상이라고 누가 허위 신고를 했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는 경고를 준 거야. 경고를 한 번 받으면요. 실시간 방송을 못 해요. 그 기간 동안. 해소되는 기간 동안. 결국은 그게 잘못된 조치라고 철회됐는데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코리아 유튜브에서 아무도 그게 잘못됐다고 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구글 유튜브의 만행이고 초갑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는 크리에이터를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언론사를.
근데 아프리카 TV가 악의적으로 보도를 업무 방해를 하고 보도를 방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절차를 악용해서 그걸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저도 이거는 서비스 인터넷 방송 서비스 회사와 언론 전체와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일보나 조중동이나 뭐 종편이나 이런 큰 언론사였으면 저렇게 했을까요? 아프리카 TV가? 저희가 언론사인 거 뻔히 알면서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시사 보도 영상 그 인용을 허용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진행을 한 거죠. 왜? 파일 자체에다 기입을 했거든요. 이건 보도 영상이라고. 그다음에 기사 링크 다 하고. 아무튼 이런 분노에 찬, 그래서 내가 상당히 뭐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이다. 그래서 뭐 뉴스 커뮤니티 대 아프리카 TV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겠죠, 분명히. 근데 더 이상은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한 번 공격할 때마다 한 달, 40일, 몇 주 동안 영상 못 올라가고.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앞으로는 보도 영상 올릴 때 두 곳에 올리려고요. 국내랑 해외랑. 그래서 지금 보도 영상 가보시면 유소나 파일 2개 빼고는 다 링크가 돼 있을 겁니다. 최근 거 다 링크 다시 걸었고 휴기 거 다 걸었고. 그래서 앞으로 니들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2개 걸 거다. 외국 거는 걸어봐야 저희는 광고료도 저희가 못 받아요. 근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유튜브가 계속금 유튜브 투쟁하면서 대안으로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투쟁을 위한 투쟁! 대한민국 작은 대한 인터넷 신문사는 아프리카 TV와 구글 유튜브의 초갑질 만행에 더 이상 분노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인터넷 신문들이 하나가 돼서 이들의 만행을 알리고 다시는 이런 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보 엔터테인먼트에서 섭외해서 만든 영상을 집단 따돌림 왕따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번 달 홍대 방송에서 저랑 근혜 형님이 구글 대표를 디스했습니다. 그게 표현의 자유고 그게 언론의 자유입니다. 구글 대표 보고 있나? 당신 우리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당신도 똑같아. 무슨 IT 기업 초인류 기업이야? 똑바로 하란 말이야. 저작권 정책으로 시사 보도 인정하고 보호해준다고 해놓고 말로만 글로만 뒤에서는 대형 MCN 편들 만들고 똑바로 하라고. 계속 그러면 구글을 비글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아주 그냥. 아프리카 TV 서수기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업가고 아무리 장사꾼이라도 지켜야 될 기업 윤리와 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기자 3명의 작은 언론사라도 시사 보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그 보도 영상 국민의 알 권리를 일개 장사꾼이 사업하는 사람이 그거를 훼손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한언론사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배고픔을 굶주리면서 참고 있는 모든 기자들과 언론사와 함께 총투쟁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만행, 자기 파트너 소속 BJ가 잘못을 했으면 대표가 같이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지. 경주에 지진이 났는데 체연에 흔들려 틀어놓고 춤추고 그걸 비판한 시청자들한테 막말하고, 그런데 이틀째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사과한다고 얼굴도 안 나온 깜깜한 데다가 3분 37초 동안 그게 사과입니까? 어느 지방의 사과입니까 그게? 아무리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가라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거상들은 지켜야 될 걸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존중을 받고 상인들의 존중을 받았어요. 돈밖에 모르고
자기하고 계약한 소속 파트너 BJ가 장애인 비하 발언하고 잘못했으면 대표나 이사나 그 담당자가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게 맞지? 멍멍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은폐하고 고소 조장하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총력전을 다하고 있어요. 재판 날짜를 오늘로 바꾸질 않나? 유튜브 저격해가지고 8개 파일을 저격하지 않나? 그런다고 내가 기사 안 쓰고 동영상 안 올릴 것 같아? 같아! 나는 하태 아니야. 같아야. 응? 자, LHC1654님 팝콘 5개 감사합니다. 아무튼 총투쟁을 통해서 언론과 정치권에 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언론사를 뭐가 힘이 있고 뭐가 두렵다고 저작권을 무기로 해가지고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사 보도까지 침해를 하고 공격을 하는지 그 민낯을 대한민국 국민한테 속속들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지상파 MBC PD수첩에서 잘못된 아프리카TV BJ를 비판하니까 단합다에서 10,000명 이상 시청하는 곳에서 PD수첩 쌍욕을 하고 그런 분이 대표를 하고 그 밑에서 배우니까 상식적인 속담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겁니다. 위에서 수익만 돈만 추구하니까 밑에 BJ들 소속 BJ들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하여튼 이 중대 발표 제가 모든 걸 불사하겠다. 너 잃을 것도 없어요. 예. 전화해가지고 기사 안 내리면 고소하겠다. 기사 안 내리면 어떻게 하겠다. 매일 협박을 받으면서도 제가 6년째 인터넷 신문사를 지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인간들이 괘씸해서 내가 지금 포기하면 내가 그만두면 그 인간들 쪼개면서 이제 유신 없으니까 우리 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게 열받아서 그 별창들이 인기 많고 시청자 수 많고 돈 많이 버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이 대놓고 폐악짓거리 하면서 떳떳하게 살까봐 나는 그게 두렵기 때문에 아직도까지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욕먹고 왜 그렇게 사냐 얘기 들으면서도 어렵게 한 달 겨우겨우 운영비 벌어가면서도 버티는 이유입니다. 나는 그 인간들 쪼개면서 불법, 편법, 탈법 그 짓거리 하면서 방송하는 꼴을 못 보겠어요. LHC1654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 중대 발표 첫 번째 좀 발표를 하고 자, 그래서 동영상 다 보곤 했어요. 나는 문제 없어. 유튜브 저작권으로 폭격해도 전 세계 플랫폼은 졸라 많아. 유튜브 광고 수익 없어도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자, 뉴스 커뮤니티에 지금 그 삭제된 영상 하나씩 지금 채곡 싸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유소나 파일 하나 올려갖고 링크 걸고 하나만 올리면 이제 삭제된 건 다 복구하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자, 유소나 지진 댄스가 TV조선에 나왔어요. 근데 TV조선에서 얼굴 가리고 목소리 변조하니까 더 무섭던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댓글 적어놨어요. 야, 이렇게 가리니까 더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가려놓으니까 무슨 큰 완전히 우리가 보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같고, 그것도 크게 잘못한 거지만 그렇잖아요. 뭔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데 공개되면 그래도 얼굴은 이쁘다, 이쁘니까 용서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얼굴을 가려놓고 목소리를 변조하니까 더 무섭고 더 이상한 거예요. 더 영향이 안 좋더라고. 예. 그러니까 무조건 가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뉴스 커뮤니티는 왜 안 가려요? 우리는 가리면 안 돼. 왜 안 가리면 되냐면 지상파, KBS, MBC, SBS 종편 보도, YTN 이런 데서는 BJ는 유명인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급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나도 BJ잖아. 급이 아니야. 거기는 정치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쵸?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다음에 스펙 있는 뭐 BJ는 사건 사고 때나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데서는 BJ를 가려주는 거야. 왜? 일반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충격받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지상파나 종편이나 케이블 보도 채널은 그냥 BJ가 일반인이야.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자, 그렇다면 디스패치 같은 곳이나 뭐 연예 스타 뭐 이런 데 이런 거 뭐냐? 거기는 연예인이 고객이에요. 연예인으로서 어떤 출연작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 취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디스패치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몰래 핫팬츠 입고 막 오피스텔 앞을 뛰어가도 아무도 안 찍는단 말이야. 디스패치 기자가 설현 정도 돼야 찍어주지. 디스패치는 거기서도 BJ는 일반인이야. 그냥 돈을 뭐 1년에 몇 억을 벌고 몇 천만을 번다고 아무리 지상파에 나오고 케이블 나와서 떠들어도 디스패치나 이런 연예인 주로 하는 데서는 그냥 일반인이란 말이야. BJ들은. 자, 그러면 인터넷 방송을 주로 취재하고 다루는 뉴스 커뮤니티에서 BJ는 뭐냐? 메인이에요. 대우해 주는 거야. 다른 데에서는 일반인이라고 얼굴을 다 가리고 목소리 변조하는데 뉴스 커뮤니티에서는 BJ와 크리에이터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유신한테 유명인은 BJ들이니까 사고를 치더라도. 예. 그건 좋아야 돼요. 그래도 인터넷 방송 관련된 전문 매체가 또 BJN이라고 몇 달 전에 생겼는데 거기 생겼어요 하나.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외롭지 않아. 그 저 코프리카 애들이 만든 아프리카 헤럴드는 운영 안 하더만 뭐 고소를 당해서 그런가? 갑자기 뭐 업데이트를 안 하더라고요. BJN 쪽으로 간 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인터넷 방송을 다루는 전문 매체는 두 개예요. 저희 뉴스 커뮤니티만 거의 6년째 있었거든. 5년 가까이 5년 가까이 있었는데 몇 달 전에 BJN이라고 생겨가지고 거기는 좀 착해. 거기 화제거리, 좋은 일이나 뭐 그러니까 좀 저것까지 기사를 써야 되나 하는 것까지 아주 그냥 꼼꼼하게 써주는 그런 곳이고 저희는 주로 사건 사고고 그래서 이제 그 BJN 대표님이 저 마포 FM인가 그 지역 그 라디오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또 뭐 똑같은 데가 어딨냐니까 뉴스 커뮤니티가 있다. 우리보다 한참 전에 만든. 근데 거기는 사건 사고를 주로 다닌다. 그랬더니 마포 FM 그 진행자 알더라고요. 저도 자주 가는데 거기 장난 아니던데요. 거기 뭐 PD 수첩 전성기 때하고 똑같은데요. 그래서 그래 극찬을 받았어요. PD 수첩 전성기 때 장난 아니었거든. PD 수첩 전성기 때.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비판 정신 살아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균형이 맞춰질 것 같아요. 칭찬이나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BJN에서 해주고 저희는 날카로운 비판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왜 BJ 칭찬 기사를 안 써주느냐? 지들이 그냥 다 뻥뻥 질러 다녀요. 저요 연탄 기부했어요. 저 연탄 기부했어요. 저 연탄 기부했어요. 뭐 자기가 연탄 봉사하고 뭐 기부하면 방송국 메인에다가 그 캡처해가지고는 대문짝만하게 걸어놔요. 그럼 이제 또 아프리카 TV 홍보팀에서 막 여기저기 인터넷 매체에다가 보도자료 뿌려주고 내가 해줄 게 없어. 내가 그 짓을 왜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선행한 걸 내가 알았다. 어떻게 해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그걸 동의 얻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보도할 수는 있겠지만 쥐들이 일부러 이미지 개선하려고 나는 아프리카 TV BJ들 막 이렇게 기부한다 이런 거 별로 크게 좋게 보는 안 봐요. 어차피 기부해서 좋은 데 쓰이면 좋은 거지만 왜냐하면 그 이미지 세탁하려고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미지 자기 쇄신하려고 자기 그 막장 방송이나 큰 사고 쳐고 나서 뭐 철구도 뭐 얼마 기부한다 매달 기부한다 이런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그 팬들한테. 나는 기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어요. 방송 중에. 자, 아무튼 그렇고 하여튼 이제 어제 이슈가 뭐냐면 그거 얘기하고 전화 받겠습니다. 어제 말이죠. 아프리카 TV 파트너 BJ들끼리 농화를 갔어요. 보셨습니까? 그 농화를 중계해 줬는데 농촌 봉사를 갔으면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일하는 건 안 보이고 놀고 잡담하고 무슨 화살꽂이하고 밥만 막 보쌈 먹고 그냥 놀더라고요.
농활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저도 대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저 대학교 때나 의경 기동대 다닐 때 농촌봉사 가면 그렇게 안 했어요. 장난 허리도 못 펴고 계속 옆에서 고참들이 야 농민들의 땀을 생각해라. 그러고 하면서 허리도 못 펴고 계속 경험도 없는데 JH1002님 팝콘하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얘네들은 뭐 아유 그냥 몸빼 바지 하나 입고 그냥 아이고 나는 뭐 GTA 보는 줄 알았어요. GTA 농활편 띵댕댕댕당다라당당당당 캐릭터를 선택하세요. 보쌈 싸먹는 BJ 포도 가지고 장난치는 BJ 화살 꼬지 놀이하는 BJ 잠을 못 잤다며 차에서 자는 BJ 이게 무슨 농활이야. 그러니까 요즘 이 사건 계속 터지고 뭐 세아 사건, 유소나 사건 계속 터지니까 그거 뭐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쉴드 치려고. 내가 저건 농활이 아닌데 저건 노활이다. 제가 참 장명을 잘 짓는데 제가 유소나의 그 채연 노래 틀어놓고 흔들려 틀 때 지진 댄스라는 장명을 해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와 유신 정말 그 장명은 잘한다. LHC1654님 팝콘 5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TV 파트너 BJ들이 간 것은 농활이 아니라 노활이다. 놀고 먹는 노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사고가 터졌어요. 자 저는 이거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니다. 보도도 수정을 다 했어요. 자 아프리카 TV에서 파트너 BJ로 활동 중인 슈기가 아프리카 TV 파트너 BJ 농활 공식 방송에서 장애인 비하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근데 이거 논쟁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시 슈기는 카메라에 잡힌 창현이 몸빼 바지를 위로 끌어올린 장면에서 그 장면이 나가는 상황에서 그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공평하게 한 명은 장애인 아니에요 장인이라는 말로 주장을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장인 아니에요 장인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다는 걸 공평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입장이 이제 나옵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철구 비글스 여성 멤버로 활동 중인 슈기는 지금 기사 읽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TV 공식 방송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게 처음이 아니다. 이번이 두 번째로 상습범이다. 어떻게 운영자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운영자도 문제가 심각하다. 자기들이 함께 있으니 BJ들이 19세 체크 없이 음주 방송, 막걸리를 마셔도 된다며 특권 의식에 진하게 물들어 있었다. 내가 그 노활 방송을 보면서 충격적이었던 게 운영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19세 안 걸고 막걸리 먹어도 돼요? BJ가 물어봐요. 아 우리가 있으니까 된대요. 나중에 내가 방심위에 이 운영자의 마인드나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음주 방송 술 먹는 방송을 운영자가 옆에 있으면 된다. 운영자가 무슨 보호자인가요? 무슨 뭐 쉴드 쳐주는 무슨 뭐야? 옆에서 막 이렇게 쉴드 쳐주는 마법사야? 운영자가 옆에 있으니까 술 먹을 때 19세 안 걸어도 된다.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충격을 줬고 이에 대해 다른 네티즌은 이분이 이제 오디오를 분석했어요. 슈기의 발음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이 아니라 장인이 맞습니다. 분석 결과 장, 이응, 이, 엘, 아니 니은이라는 패턴이 나옵니다. 라고 반박하는 주장을 했고 슈기는 장인이라고 말한 게 맞다며 해명하고 오해를 하게 만든 점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시청자들은 해당 방송 발음을 분석한 사람이 공인받은 전문가도 아니고 일방적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슈기가 예전에 아프리카 TV 그 감스트와 슈기의 감자바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코스프레를 한번 해봐라 슈기님도 그랬더니 욕 먹어요. 저런 몸이 좋으신 분들이 하니까 그렇지 제가 하면 저에게 장애인이다라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아무 처벌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들도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이 이제 원본 영상이 있고 0.3배속.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장애인 발언이다라고 하신 분이 이제 그걸 느린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저는 100번을 이상을 들었어요.
제가 그냥 판단을 그러니까 그 슈기라는 BJ 분을 내가 뭐 그분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분을 막 무슨 지금까지 뭐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근데 제가 100번 들었을 때는 장애인, 장인. 그러니까 본인도 갑자기 나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짧게 얘기한 걸로 들렸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요. 뭐 그 옆에 있었던 춤추는 곰돌이한테 한 거다. 아니면 그 옆에 있던 다른 남자한테 한 거다. 근데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린 영상 외에 앞뒤가 붙은 영상을 보면 다 창현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몸빼 바지 이렇게 올려 입은 그래서 엉덩이 뭐 윤곽이 다 보이는 그런 장면을 원래 카메라가 멀리서 잡다가 줌을 점차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곰돌하고 슈기하고 그런 장면을 보고 제가 100번을 봤는데 저는 분명히 장애인으로 들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 분석가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나 놀랬어요. CSI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를 뭐 패턴 분석을 한다고 뭐 쿨 에디터나고 오디오 편집 툴로 뭐 이렇게 느리게 빠르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느리고 줄이면 이게 소리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발음하는 게 약간 다르거든요. 혀 길이도 다르고 구강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발음을 하진 않아요. 그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그게 전달이 어떻게 듣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사를 썼지만 나중에 반영을 해서 슈기 팬들이나 반대측 입장을 반영을 해서 썼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나는 웃긴 게 가장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장인이라고 했으면은 무릎 꿇고 사과할 게 아니거든요. 여자인 입장에 여성분이. 그래서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무릎을 꿇었지? 자기가 그냥 잘못했대요. 오해를 끼쳐준 줄을요. 그럼 그냥 오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개만 숙이면 자기 당당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장인이라는 말을 많이 안 써요. 뭐 롤에서 나와가지고 뭐 게임할 때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 장인 아니에요? 장인이라는 말이 왜 나올 수가 생뚱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장은 뭐냐면 그 화살꽂이 이제 화살 꽂는 놀이가 있잖아요. 화병놀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잘해가지고 장인 아니에요? 완전 장인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납득이 되세요? 화살꽂이 놀이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그게 안 나와요. 근데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건 이제 춤추는 곰돌이가 이제 말을 쉴드를 쳐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장인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장인으로 발음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완전 장인 아니에요. 장인이라는 말이 그건 쉽게 쓰는 말이 아니거든. 그냥 그거 잘 쏘면 우리가 봅시다. 딱 잘 쏴가지고 막 들어가. 그러면 프로네. 대단하네. 환상적이네. 최고네. 정말 잘한다. 짱이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누가 화살꽂이 놀이를 하는데 거기다가 완전 장인 아니에요? 장인? 그런 장인은 우리가 장인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물건이나 이런 그 제품을 잘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박영규의 장인. 정말 장인어른. 근데 갑자기 거기서 장인어른 찾을 리는 없고 뜻에 그래 단어가 그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뜻을 몰랐다는 것도 말도 그건 오히려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화살꽂이를 잘하면 프로네 프로 게이머네 뭐 환상적이네 정말 잘한다 게임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누가 화살꽂이 한 사람한테 완전 장인 아니에요 장인 누가 그런 말을 써요 장인이란 말을 화병놀이에 장애인이면 더 이상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화면에 창현을 계속 비췄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은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영상을 보시면 창현이 아시잖아요. 키도 뭐 날씬하고 이렇게 저도 뭐 가서 봤습니다만은 그 페스티벌 때 몸빼 바지를 여기까지 올렸어요. 그 이제 찍는지도 모르고 뒤를 보고 뒤태만 나오고 있는 거야.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멀리서 줌으로 멀리서 롱샷으로 잡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춤추는 곰돌하고 슈기를 대화하면서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찍고 있는 거를 알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상황에는 일치가 돼야 안 돼요. 정확히 되죠. 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이 얼굴도 멀쩡하고 훈남이고 몸도 좋고 막 식스팩이 있는 사람이 몸빼 바지를 여기 배까지 끌어올려 가지고는 엉덩이 라인이 그대로 들러 가지고 좀 우스꽝스럽게 뒤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전화 받을 거예요 어차피. 중요한 게 뭐냐면 비글스 멤버예요. 그러니까 창현하고 슈기가 얼마 전에 이제 쪼꼬부하고 경쟁해가지고 여성 멤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친해요. 비글스 멤버들끼리 뭐 용느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그 편할 때 대화도 장난치고 했던 게 나올 가능성이 난 크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이전에도 감스트랑 공식 방송 감자버쇼 할 때도 자기도 모르게 나왔거든요. 그냥 일상어처럼. 아 내가 코스프레하면 뭐 장애인 같다 뭐 이런다. 그러니까 이게 편한 사람일수록 그게 나오는 거야.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비추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방송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식 방송이니까 공식 방송 카메라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대화하듯이 얘기하듯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저는. 그리고 그 화병놀이, 그 화살 꼬지놀이하고 창현 그 몸빼바지 올린 거 상황을 봤을 때 완전 장인 아니에요. 장인은 절대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란 얘기죠. 제 경험으로 저는 18년째 지금 19년째 인터넷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 단어가 나올 수가 없. 아무리 창의적이고 아무리 사차원적이고 아무리 말하고 해도 화살꼬지 놀이를 하면서 장인이네요. 장인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건 경험 측에서. 그런 애드립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자 일단 뭐 내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전화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어요. 자 050 2323에 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 두 쪽의 의견을 공평하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나를 좀 뒷받침을 해야 되니까 그 슈기가 주장하는 장인이다. 그 입장도 충분히 반영을 했어요. 자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2분이 지났네요. 네, 전화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늘 중대 발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유 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23살이고요. 잠깐만 경기도가 다 집구석은 아니죠? 네, 경기도 수원이요. 네 수원에 23살이요? 네네. 네 오늘 처음 전화 주신 건가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의견 주시죠. 아, 근데, 방금 그 얘기하셨던 거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예. 뭐, 화살 꼬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슈기 측 주장. 슈기를 그 지지하는 쪽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화살 꼬지를 하다가 화살을 넣는 중에 그랬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춤추는 곰돌이가 이제 화살을 넣는데 너무 잘 넣어가지고 아, 너무 잘 넣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주장이 나오는 그쪽 쪽에서 나오는 게 그 춤추는 네. 곰돌 내가 분명히 봤을 땐 춤추는 곰돌은 화병 그 안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쏘는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 네가 한번 해볼래?라고 하는 가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네. 좀 맞지 않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타이밍상 그 화병이 네. 있으면 그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춤추는 곰돌은. 어, 그리고 다른 근데 사람한테 그게 이제- 네가 네. 한번 해볼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만약에 화살이 잘 들어갔으면 그게 아마 장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장인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썼다면 안 들어갔을 경우에 쓰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면 아니 근데 화살이 잘 들어가는 아니 근데 그래도 저기 뭐 이렇게 비글즈 멤버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다가 앞에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왜냐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볼 때 슈기라는 BJ가 비글스 여성 멤버고
창현하고 네. 친하냐, 춤추는 곰돌하고 친하냐 보면 창현하고 친하거든요. 춤추는 곰돌은 뭐 자주 볼 네네.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 네. 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게 말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또 이제 화살이 잘 들어갔는데 그렇게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 만약에 화살 부분이면 장애인이 맞지 않죠. 네. 근데 음, 그 화살을 잘 네. 쏜다고 해도 장인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볼 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면 장애인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 거죠. 화살이 잘 들어갔다면. 아니 그게 장인이 편을 본인은 누가 총을 뭐 이렇게 사격장 가가지고 잘 쓰면 거기다가 아 너 장인이네 장인이 그런 말 써요? 아니요, 그런 말은 저는 안 쓰지만 만약에 장인이랑 장애인이랑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아 장인이란 말 그러니까 쓰고, 상황이 두 가지 경우잖아요. 하나는 네네. 하나는 대상이 창현이었을 네. 경우, 하나는 그 춤추는 곰돌이었을 경우인데, 그러니까 춤추는 곰돌이였을 경우에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못 쓴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슈기랑 절친한 사이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몇 번 안 만났을 사이 같다. 아무리 파트너 간담회에서 만나더라도 합동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화살꽂이를 해가지고 잘해서 장인이다 장인이라고 했을 때도 그게 장인이라는 뜻이 아시다시피 자기 아내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고 그 다음에 뭔가를 잘 만드는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화살꽂이를 잘한다고 해서 장인이다라는 표현을 쓰느냐는 문제가 있고 근데 창현의 경우에 여기다가 하면 기준으로 하면 아구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 자, 그 멀쩡한 사람이 그 뭐죠? 몸빼 바지를 배 위에까지 올려가지고 엉덩이 라인이 탁툭 튀어나오고 우스꽝 모습으로 멀쩡한 사람이 그러면 그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아 쟤는 정말 방송 재미를 위해 알아 뭐 재미 웃길 줄 알아서 그러면 프로다고 하지 장인이다 장인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안 맞았을 때 그럼 그런 슈기와 창현의 비글스의 친분을 봤을 때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표현이 적합할까?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그 둘 중에서 누구한테 쓴 건지는 확실히 모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창현에게 썼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장인이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경험칙상. 예.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는 거네요. 누구한테 한 얘기. 아니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춤추는 곰들한테는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 네. 그렇잖아요. 맞아 떨어져요. 본인은 그게 납득이 되세요?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저도 장인이라는 말은 그 상황에서는 안 쓰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도 그 슈기 나이가 몇 살이죠? 잘 모르겠네요. 그건. 아 저기 혹시 아신 분들이 나 슈기 나이가 그래도 22살 정도 됐으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인 줄은 알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22살 정도 됐으면은 그래도 국어도 배웠고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장인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롤을 했기 때문에 그걸 쓴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탐탁치가 않고요. 롤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영상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 영상도 안 보고 와서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저는 그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그냥 활을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건줄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자 들어보세요. 자, 예. 자 수능님 자 다음 중 문장이 가장 완성된 그러니까 가장 문장에 문제가 없는 것은 1번 그는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다. 2번 자 제발 들어봐. 네. 2번 그는 활을 잘 쏘는 장인이다. 네. 어디예요? 저는 1번 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방계에서 왜 분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경험 측에서 많이 경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많은 멘트를 봐왔고 그렇게 9년째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활을 잘 넣는 장인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활을 잘 넣는 사람이다. 활 잘 넣네. 고수네. 고수라는 말을 쓰죠 거기서는. 네. 내 근데 말이- 보통 이제 저희 젊은 세대에서는 네. 그 게임 같은 걸 할 때도 네,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롤에서 네. 할 때가 사례가 있는데 그건 게임을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일종의 게임이지 않을까요? 활을 넣는 것도. 그러니까 둘이 대결하는 게임이었으면 그게 맞죠. 근데 혼자 쏘는 거라면 말이 안 맞죠. 혼자 넣는데 한두 번 넣었다고 해서 장인이 되나요? 고수가 되나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임이랑 이제 여럿이서 하는 게임이랑 아니 다- 그러니까 내 말은 화살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가 막 네. 백발백중으로 넣으면은 그런 표현을 뭐 만약에 100에 하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다고 네. 보면 그거를 네. 그렇게 많이 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대화 진행이. 아, 그러니까 조금만 밖에 못 던지는 시간이. 그리고 대부분 그걸 잘하면 고수네, 잘하네, 프로네 이런 말을 쓰지 누가 장인이란 말을 써요. 22살에. 아니 22살에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이 네, 제가 재미가 없나 봐요. 네. 아니 괜찮아요. 끊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아니 끊으라 뭐 본인이 뭐 나름 머슴이에요? 어? 아니요. 아니 본인이 누구 머슴도 아니고 누가 끊으라고 하면 끊어. 밥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을 거야? 예. 아니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인생? 아,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새벽이라 예 알겠습니다. 크게 말을 못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잠깐만요. 자 일단 네. 어, 닉네임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제 장인인 것 같다라는 뜻이죠? 아니요, 저는 정확히 그 영상을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어. 정확히 그 영상을 아직 못 봐가지고. 자 닉네임 코 예습으로 하겠습니다. 예습 좀 하시라고. 예, 전혀 지금 동영상도 안 보고 예습을 안 한 거잖아요. 반성하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오실 때는 반드시 예습을 하고 오셔야 되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고하세요. 전화하시면 코 예습입니다. 그러세요. 네. 네. 자 이제 다른 분 나오면 이제 복습이죠. 네, 다음 전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 소개요. 안녕하세요. 그 서울의 26세 김동한이라고 해요. 서울의 26세 닉네임 있지 않아요? 까먹었네요. 또 까먹었어요. 그 유신님 네. 개인기 하나 할게요. 아, 개인기요? 어떤 게? 개인기 네. 잘하시면 따뜻한 커피 상품권 나갑니다. 네. 네. 유신님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네, 유신 성대모사. 또 구걸송 부를 거죠, 또? 아, 안 부르고 유신님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코루살이네. 예. 자, 여보세요? 예. 네, 저 구걸 기술 공장송 부르는 분이잖아요. 예. 그냥 안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루살이라고 닉네임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예. 네. 유신님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자, 좀 이상할 것 같이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슛. 자, 놀만큼 노셨죠? 자, 안녕히 가시고요.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아이구야. 네. 여기 얼굴 고릴라 닮아서 너무 껴고 싶어. 말해수. 정상인 게 하나 없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정상인 사람이 없어? 네,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자, 코행난. 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그 유신과 아프리카 TV가 그 저작권 공격을 해가지고 8개 보도 영상을 삭제했죠. 봤어요. 봤어요? 근데 그거는 유시님이 그거 편집을 다 한 건가요? 이제 그 일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만 캡처를 한 거죠. 캡처? 예, 캡처요. 사진을 올렸어요? 아니요, 동영상을. 동영상 영어로 무빙 캡처인가? 무비요, 무비 그냥. 무비? 예? 무비? 무빗이 뭐예요? 무비 동영상. 아까 무비요, 무빗이 아니라. 무비? 아니요, 무비. 무비. 예, 동영상은 무빗이 아니라 무비. 네. 그런데 그 캡처를 떴잖아요. 예.
그 저작권이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저작권은 이제 아프리카 TV가 파트너 BJ들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관리를 하죠. 그러면은 그거 그렇게 내리라고 할 수 있는 거가 아니죠. 되는 거. 그게 반론이 아니에요? 뭐냐면 대한민국 그 저작권법이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네. 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시사 보도의 경우에는 그 일부를 문제되는 그 부분을 발췌해서 보도에 쓸 수가 있습니다. 보도 영상으로. 아, 근데 거기 봤는데 저도 영상을 예. 아저씨가 나오던데 예. 그 아저씨가 굉장히 핸섬하던데. 아, 자전거 아저씨요? 예, 그리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젠틀해요. 죄 짓고 살지 마라. 죄 짓고 살지 그러니- 마라. 사과해. 사과해라. 사과해. 그러니까 최모 BJ가 할 말이 없는지 반말하지 마셔 이렇게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정석으로 답변을 한다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일단 그 홍대에서 그 이제 최군이 방송하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최군 군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분 네. 나쁘겠죠. 본인은 이제 그게 아킬레스건이니까 기분 나쁘겠죠. 근데 잘 대응을 했어요. 웃으면서 아 저분이 뭐 예? 저것도 시전을 하셨다. 그래서 잘 넘겼어요 프로답게. 근데 이제 갑자기 네. 무슨 감정 때문에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가 만약에 뭐 지금 마음으로서는 가서 막 쌍욕을 하고 싶다고 실제로 쌍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고 막 사람들도 근데 아무 제재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아저씨는 불만이었던 거죠. 뭐냐면 아니 파트너 BJ라고 저렇게 사람들 수천 명 보는 앞에서 쌍욕을 하는데도 인용하는 척하면서 쌍욕을 하는데도 그거 왜 제재를 안 하냐 그거에 대한 반감이었겠죠. 사과하라는 거. 그래서 최군이 그 부분은 뭐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까 사과를 했어요.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다. 근데 최모 BJ가 네. 어제 그 유소단가 예. 까먹었네. 그분하고 똑같은 태형을 받아야 돼요. 태형을 권장을 그 권장을 그 유소단은 10대였잖아요. 예. 최고는 12대. 2대는 서비스. 12대를 풀파워로다 갖다가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때리면은 그게 군대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아니 어떻게 해결이 되냐? 아니 태형을 12대 맞고 군면제 주면 다 맞겠네요. 아니, 군대를 안 가는 게 아니라요. 네. 죄를 사면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병역 기피제인가요? 그분이? 아니 병역 기피는 아직 그건 안 다루고 지금 현역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욕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태형으로다가 중하게 다스려야 돼요. 아 그러니까 방송에서 욕을 하면 태형을 때려야 된다. 예, 그 태형이 모든 그 DJ들의 만능 수단으로다가 그냥 다 때려버리면 다 해결이 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깨죽이나 드세요. 예. 자 고품격 토크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사자 TV 유신쇼 중대 발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 소개요. 33살의 대전이요. 대전의 33살 닉네임 있지 않아요? 있지요? 뭘까요?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나요? 내가 기억을 해야 되나요? 코구랍니다. 아 코구라님이시군요. 기억나나요? 기억납니다. 네, 의견 말할게요. 그러세요. 자, 일단은 내가 또 하나 날카롭게 지적 하나 할게요. 아주 그냥 날카롭게 디프하게. 자, 일단 휴기 한번 들어갑니다. 네. 자, 제가 영상을 보고 왔어요. 네, 예습을 했군요. 네, 예술의 자, 잘했어요. 장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예. 이게 왜 딱 사용할 수 없다고 지금 좀 그렇게 말했잖아요, 유신님이. 그러니까 그런 근데 예. 그런 말을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롤 얘기하면은 또 왜 또 롤 이 얘기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22살은 게임에 많이 쩔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장인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예? 뭘 되게 잘했을 때 이런 거를 장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를 사전적 의미를 따지시면은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기서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살 그러니까 유신님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유신님은 그러니까 못 쏜다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도 유신님은 아니요. 듣는 거잖아요. 그 저는 그 맞죠? 화살 꼬지 하는 놀이에서도 장애인이라는 표현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없죠. 근데 네. 그거를 왜 장애인이라고? 저는 그래서 유신님은 왜 그렇게 듣냐고? 그때 당시에 그 카메라가 그 화살 꼬지를 비춘 게 아니라 창현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창현을 그러니까 잘하는 얘기해서 사람한테는 장인이라고 하지 장애인이라고 할 것 같아요. 장인이라고 할 거. 장인이라는 말은 유신님 말대로 사전적인 의미는 장모, 장인 이것도 있고 예. 뭘 잘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지만 네. 통용하는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트렌드에 그러니까 게임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안 맞는다는 얘기죠. 게임의 용어를 밖에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 말은 밖에서도. 쓴다고 일상에서도 많이 쓴다고요. 쓴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 제가 과학적으로 계산까지 했잖아요. 초까지 저기 다 봐가지고 그 화살을 그렇게 장인처럼 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춤추는 곰돌이랑 슈기가 카메라 위치 창현을 비추는 걸 보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창현에 대해서 네네네. 그게 네. 만약에 카메라가 화살꽂이를 춤추는 곰돌이나 이걸 비치고 그 슈기를 비치고 있으면서 곰돌이가 네네. 쏘면서 잘 쏘니까 네네. 옆에서 슈기가 잘 쏘니까. 장인이다 장인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카메라 네. 자체가 창현을 찍고 있었고 창현이 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건 카메라가 찍은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는 시선. 그 그거랑은 카메라 또 다른 거. 그 카메라 찍는 카메라를 왜 상관을? 영상을 하는 보고 온 게 맞아요. 그 방향을 맞아요, 보면서 맞아요.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요. 네. 창현에 대해서 슈기하고 그 춤추는 곰돌이가 그 방향을 보면서 창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네. 그 춤추는 곰돌이가 옆에 있는 어떤 남자한테 네가 할래 그러니까 촬영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거죠, 한 명은. 네, 네가 할래 이러니까. 네. 너도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이거 촬영 끝나고라고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찍고 있었더니까 그 찍고 있는 사람의 방향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창현을. 네. 그렇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라면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좀 적합하지 않나. 왜냐하면 창현이 왜 장애인은 왜 적합한 거죠? 왜냐하면 창현이 그때 당시에 사전적 의미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비하라고 하는 그 사전적. 진짜로 장애인 분이라는 게 장애인은 아니라 게임에서만 할 수 있는 용어고 그거는 비하의 비하의 그러니까요. 그 제가 말씀드리자 언어가 들어보세요. 차분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창현이 그러니까 유신님은 창현이 몸빼바지를 비정상적으로 배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엉덩이가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메라가 그걸 잡고 근데 있었고 그 사람들은 화살꼬지를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후에 나오는 거라는 창현 얘기가 먼저 나온다니까요. 멀리에서 화살꼬지. 롱에서 찍다가 창현을 주민을 점점 해나가면서 창현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네. 그 잠깐 너 한번 해볼래라고 얘기가 섞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난 장인이지. 장인이지. 그게 뭐 뭔 바람 소리야? 피우니까. 아니 뭔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 논리적으로 얘기해야지. 장난을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장난으로 하는 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너 거예요 한번 지금? 해볼래?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맞아요 거기서? 유신님이 생각. 아니 내가 말씀드린 거는 내가 말하는 거는 그 화살꽂이 놀이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응. 근데 뭘 자꾸 근데 나한테 걔네는 화살꽂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주장을 차라리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 주장을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주장으로 나한테 결론을 내면 안 되지. 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을 사람한테 하면 기본적으로 나는 기본적인 대화를 자 통하면 그게 아니라 하면 그 화살 사람의 말을 믿음으로써 아니 먼저를 믿음인 게 아니라 네. 저는 그 화살꽂이에서 나온 모든 말이 걸다 구라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네. 모든 게 구라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서로 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 나는 화살꽂이하고 그 발언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인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은 화살꽂이 얘기를 하고 유신님은 아니다라고 해요. 네. 그죠?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내뱉은 말이
맞는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서로 말씀드렸잖아요. 애매한 제가 부분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상 분석을 해서 장인이라고 이렇게 아니요, 했는데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요.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에도 올렸고요. 지금 저희 뉴커 기사에는 반대 주장을 하십니까? 느리고 줄이는 거는 유진님도 영상 분석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봤죠, 그냥. 느리고 그런 거 없이 아니 왜 영상 분석을 아니요. 그쪽에서도 하면 여기서도 팩트 아니요. 저희도 저희 주장을 그 뒷받침하는 분들이 사람이 딱 듣는 거는 장인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전달이 그러니까 그게 영상을 분석한 사람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나오느냐가. 그게 빨리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건 편집자의 마음이야. 분석자의.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수천 명의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보통 영상 분석을 할 때는 빨리 안 하죠. 느리게 해서 느리게 그걸 보려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속도하고 느리게 그러니까 하는데 카메라 왜 야구 같은 것도 보면은 슬로우 비디오로 비디오 판독할 때 슬로우로 근데 하죠. 이것도 그것도- 당연히 분석할 때 느리게 하죠. 이것도 보세요. 유신님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선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누가 빨리 돌려서 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 느리게 하면은 그러니까 내 가서 말의 이런 뜻은 게 다 뭐냐면 내 말의 뜻은 네. 분석자가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전문가는 아니,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자, 말이 아예 자, 일단 아예 말을 자 닫고 들어보세요. 얘기하자는 거밖에 안 되는 건데? 진짜 목소리 분석가 전문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의 일상적인 그 말의 패턴을 다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에 맞는 그런 구강 구조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건 거지. 수사고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 수사고. 원래 그러니까 음성을 분석할 때 이게 이 사람 목소리인가를 분석할 때 그렇게 한다고요. 목소리까지 분석을 해야 된다. 아니 말을 했으니까 목소리를 그럼 유신님도 그러니까 첫 만약에 번째- 팩트로 조질 거면 그러니까 유신님도 첫 번째- 분석을 해서 아니야. 같이 팩트로 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러니까 애매하면? 저는 막 확신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번 이상을 들어보고 그 사람들도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그 거잖아요. 사람들은 빠져나가야 될 입장이고 저는 그 제3자잖아요. 아니, 왜 솔직히. 빠져나가야 될 입장이라고만 그 사람들은 생각을 만약에 하는데 그건 장애인 비하 스트레스부터가 잘못됐네. 아니 그 사람들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면은 제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 장인이라고 그리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장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확신을 해. 근데 왜 무릎을 네. 꿇고 사과를 해요? 오해를 그거- 하게 했으니까.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네?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자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발언 그 대해서. 논란을 그러니까 사과를 장애인이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 아니요. 자기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네. 사과하면서 자기는 장인이라고 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요. 근데 무릎을 네. 꿇을 필요가 있나요, 그게? 인정도 안 했네, 장애인이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했으면은 아니라고 식으로 한 거죠. 걔네들은 비대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 상식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입장은 무조건 다虚기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중립적이지가 않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虚기의 입장 그건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니까 당연히虚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최대한 유신님이- 네, 왜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 하지 제가 않는 말하는 거죠. 거는 코고라님한테 최대한 본인이 네.虚기 입장에 있으면 논리적으로 네. 근거를 대고 그 사람이 맞다는 걸 해야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일단 퍼포먼스다. 장애인이라고 인정을 안 아니 했잖아요. 그게 누가 퍼포먼스로 무릎 꿇고 사죄를 해요. 퍼포먼스로 잘못도 안 했는데. 철구는 그럼 간장 왜 뿌려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다 BJ들이니까 다 하는 거. 유신님도 그럼 왜 웃기려고 막 이상한 짓을 왜요? 저는 그렇게 19년째 얘기를 하면 저는 아예 출발점이 다르다니까. 19년째 간장을 뿌린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무릎 꿇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종류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다 입장은 유신님 상식적이지가 같은 건 않다고요. 상식적이지가 않은데 자꾸 지금 본인은 제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한번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상식적으로 들어봅시다. 왜 자 사과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슈기가 그 롤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뭐 알아요? 얼마나 게임을 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장인이란 표현은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그쪽 사실 확인도 근데 안 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다 알잖아요. 지금 여기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아이 자 장인이란 우리가 말. 자 롤이 저도 지금 운전을 잘한다고 자 할 지금 때는 나 운전 자 장인이야 지금 본인이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22살 BJ 하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많을 많아요. 수도 있겠어요. 태반이 특히 여성들 모르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 사실관계만 입증하면 되겠네요. 뭔 사실관계를요? 롤을 아는지 안 아는지. 그러니까 롤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내 말은. 그 그러니까 상황에 일단
그 슈기님의 사실관계를 따질 때 장인이란 표현을 자기가 표현을 그게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으면은 그 사실관계만 밝혀내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난 평소에 이런 장인이란 그러니까 말을 저도 게임 캐스터를 네. 하고 중계를 오래 했는데요. 네. 그 아무리 생활에서 롤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그러니까 아무리 영화에서 생활에서 자기가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하더라도 생활에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 자기 또래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멘붕이란 말도 사실은 게임에서 많이 자 아니요 나오는데 자 잠깐만요. 방송사에서도 자 잠깐만 멘붕, 닦고 저희가 방송 멘붕거리고 저야 노래도 잠깐만요. 있어요. 자 아저씨 저희가 시간이 많지. 멘탈은 붕괴. 아저씨 이런 말 자체도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신조어를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본인의 신조어를 자 들어보세요. 받아들이지를 본인의 못하고 주장은 슈기가 사전적 의미만. 자 좀 정리 좀 하고 하자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밤샐 거예요? 오늘 국방부 가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반론하면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좀. 똑같은 얘기를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야. 자 일단 본인 주장은 슈기가 롤을 하기 때문에 장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왜곡하지 마시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22살의 슈기는 추정하건대 이거 뭐 유신님도 추정이고 저도 추정했는데 롤을 안다고 추정을 하고 요즘 세대들은 장인이란 말을 평소에도 많이 쓰는 걸 저는 그러니까 봤고. 슈기가 네, 그거는 신조어기 자 들어보세요. 때문에 슈기가 22살이기 때문에 네, 롤을 알 것이고 네. 22살이기 때문에 롤을 알고 장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을 평소에 많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보고요. 네. 자 그렇게 이제 그거-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그러면 제가 그 반론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멘붕이란 말도 사실은 게임. 그만 좀 쓰라고. 중요한 말 아니잖아요. 왜 그 멘붕 말을 같은 소리 하고서 못하게- 맨홀에다가 넣어버라니까. 멘붕 같은 경우도 그만하라고요. 이 방송사에서 대리품 같은 나와요. 양반아. 쓰잘데기 없는 예를 듣고 있어. 나온다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만하라고. 헤드샷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니 왜 그 자, 말을 자, 못하게 해요? 제가 자, 일단- 정리해서 말을 자 해주는데 일단 본인의 주장 들어줬으니까 보이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카메라는 창현을 계속 찍고 있었고 그 다음에 슈기와 춤추는 곰돌은 창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이요. 근데 창현을 줌인하면서 창현이 비정상적으로 몸빼 바지를 배 위로 해가지고 엉덩이 라인이 민망하게 다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자세로 있었는데 그 네. 상황에서 그러면 그걸 보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주장이 친하니까. 근데 쓸 수 유진님의 있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자 본인이 친한 친구가 있어요. 유진님이 그렇게 자 의심을 들어보세요. 해볼 수가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있다는 거에 들어보세요. 대해서 어떻게 본인 자 생각하냐고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너무 좀 본인이 흡수력이 좀 떨어져요. 삼투압이. 자 아니. 본인이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친한 친구가 네. 우스꽝스럽게 옷을 막 진짜 막 이상하게 창피하게 입고 있어. 그 본인이 네. 그 상황에서 그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장애인이라고? 친분이 있으니까. 저는 안 써요. 장애인이란 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본인은 안 쓴다고요. 22세 여성은 롤을 다 알기 때문에 장인이라는 근데 말을 저는 쓰는 장애인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 저한테만 그게 얘기하니까 아니라 친구들 그럼- 친한 친구 아니, 사이 지금 이거 완전 보- 답변로잖아요. 본인이 그 말을 안 자, 했다고. 내가 말하는 왜 거는 본인의 취향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느냐 친한 사이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본인 취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친한 쓸 수 있을 친구가 거. 네. 막 이상하게 병신짓 하면 욕은 하지 마시고요. 좀 이상한 욕을 하면- 쓰거나 친구들끼리 쓰잖아요. 친분이 있으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말했다시피 화병에다가 그 활을 꽂는 과정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엉뚱한 이상한 그 모습을 네네네. 보여준 상황하고 어디가 더 적합하죠? 저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아니요, 장애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럼 일단 장애인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화병 놀이는 제외가 되는 거죠.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발언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화병 놀이 자체를 거론을 안 해요. 네. 왜? 거론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화면에 계속 창현을 비추고 있었고 슈기하고 춤추는 곰돌이 계속 창현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맥락상 창현한테 한 말이라고 다들
그러니까 저희 주장을 동의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반대 입장이 네. 그렇다고요. 네. 예, 저는 반대 입장, 네. 네, 잘 알겠고요.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사과할 때도 자기는 장인이라고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아니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 잘못했다고 자 생각을 하니까. 해보세요. 네, 그래서 비디오 판독이 저는 비디오 판독으로 판독을 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본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오디오 그 판독을 했을 때 나왔던 게 장이인이었어요. 네? 장이인이요. 장인인? 어떤 장이인? 사람이 장인을 장인이라고 합니까? 장인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다. 이거죠. 아니요. 그 발음의 그 반대측 주장에서는 그게 애로 분명히 들린다. 그런 주장이고 반대층에서 네. 그게 장이인이다. 근데 이게 뭐라고 비디오 분석까지 해가면서 아, 그 나도 지금 놀라워요. 나는 사실 이게 사실 슈기 거는 단신이거든요, 이게 뭐라고 그냥. 무슨 비디오 분석까지 아, 그 나도 놀랬어요. 난 스포츠도 임박가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슈기가 그 철구가 리더로 있는 비글즈 여성 멤버예요, 유일한. 예.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비글즈 팬들, 철구 팬들이 해가지고 뭐 비디오 분석을 하고 오디오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분석을 한 거예요, 같이. 근데 우리 쪽에서 분석했을 때는 장애인으로 들리고 그쪽에서 분석했을 때는 장애인이래요. 그게 도대체 근데 장인이라고 들리고 그쪽에서는 누가 근데 주장하기로는 아니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세요. 왜곡하지 마시고.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단어에서는 분명히 짧게 장인이라고 들릴 정도로 이렇게 짧게 했어. 근데 아니 누가 장인을 장인 이렇게 해요. 아 그거는 뭐 발음상 쓸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아니 그거는 모르는 나는 신기한 거니까. 게 그렇게 들리는 사람들 귀가 더 신기한 거야. 나는 근데 이게 분석을 할 만한 게 뭐냐면 이게 장애인이라고 했으면 비하 발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타격이 가고 하니까 자기들이 진짜 억울하면은 분석할 만은 하죠. 아 근데 분석을 하는데 내 네. 말을 보고 싶은 거는 갑자기 네네. 화살꽂이라는 얘기가 아예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 얘기가 네. 갑자기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거기에 자기가 자 들어보세요. 진짜로 자, 장애인이라고 했으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과를 자 했겠죠, 잠깐만요. 장애인이라고 한 거에 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볼게. 야야야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1박 2일 촬영을 해요. 일반님 되게 말 잘하시는. 잠깐만요. 자 무한도전으로 갑시다. 무한도전 촬영을 해요. BJ 장인이네. 예, 무한도전 촬영이 있는데 앞에 카메라 앞에는 박명수가 있어요. 장인이다. 들어보세요. 네. 앞에는 박명수가 있어요. 네. 근데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거는 광희가 들고 있고 옆에 네. 화살꽂이 옆에는 유재석이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옆에는 여성 게스트 김신영이 서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세 사람 그 카메라는 박명수를 멀리서 롱테이크로 찍다가 점점 그 주민을 해가요. 그래서 김신영하고 유재석하고 그 박명수의 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쟤 왜 저러냐? 왜 아까 그러니까 그걸 자 들어보세요. 카메라를 찍은 아까 거를 들어보세요. TV로 그렇게 자 보면서 들어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얘기하는 그렇게 하고 나와요. 근데 네. 그거는 나중에 시청자들이 보는 관점 나중에 아닌가? 그니까요. 우리 시청자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예,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는 영상이라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들어. 자 그렇게 스튜디오에서 있는 사람 들어보시라고요. 좀 듣고 얘기하라고 듣고 좀. 이 좀비야. 알았어. 자 좀 듣고 있어. 이제 반말하지 알았어요. 마시고요. 아저씨 아유, 정들었어. 왜 반말해요? 정들어서 그래. 반말하지 마세요. 왜 반말하세요? 아니, 알았어요, 형님. 빨리 얘기해. 반말하지 마세요. 왜 반말하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이게 방송 장인 저 나이 아니니까. 많아요. 또 군대도 갔다 왔어요. 아저씨 반말해요. 반말하지 마세요. 방송 아저씨. 장인 아니에요. 자 아무튼 방송 장인이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보는 각도는 카메라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장애인 발언이 나와가지고 시청자들이 난리치니까 유재석이랑 김신영이랑 광희가 이건 우리가 화병놀이 하면서 나온 말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설득력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청자는 그러니까 그거겠죠. 그 춤추는 곰돌이나 슈기나 카메라를 잡고 있던 사람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감싸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가는 것인데 사실 객관적인 네. 분석이라는 것은 그 발언이나 카메라가 잡는 각도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청자들이 누구라고 판단할 수 그거는 있는 그러니까 것인가? 시청자가 보여지는 관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방송은 미디어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시청자한테 아니, 그 어떻게 교수님, 보여졌느냐, 어떻게 전달됐느냐가 객관적인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자기들은 촬영한 화병놀이로 거잖아요.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증거가 말 없잖아요. 못하게 하네. 아니, 말해보세요. 또 형님.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게 들어보세요. 해줘요. 그러니까 화병놀이를 해서 거기서 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냐고요. 동영상이나 CCTV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 팬들, 비글스 팬들이나 곰돌이 팬들이나 그 사람들, 대륙의 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말 믿는다고. 슈기가, 내가 놀랬던 게 뭐냐니까, 슈기가 장인이라고 그랬다, 장인이라고 했다라고 했으니까 슈기 말을 믿어야 된다. 이거 주장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시청자들은요, 카메라에 보이는 각도와 카메라의 오디오가 결합돼가지고 종합적으로 멀티미어가 나오는 그걸 가지고 총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것이지. 제가 그거에 대한 오류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말을 못하게 하시네. 오류를 얘기하세요, 이제. 네. 그걸 창현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네. 창현을 찍었을 때 보는 거는 누가 봐요? 슈기가 봐요? 시청자가 보는 거예요. 시청자가 슈기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자, 카메라 그 슈기는 찍는 그 영상을 자, 보고 하는 지금 게 말귀를 못 아니라니까요. 알아듣는 게 그 찍는 사람이 카메라에 찍히는 사람이 그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슈기하고 곰돌이 옆에 있었다고요. 그 옆에 있어도. 어디를 찍고 있는지를 옆에 두 명이 있어도. 알고 그걸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어디를 찍는지 보고. 근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관점이 아니라 유신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그 대화를 했다니까. 전체 저희 홈페이지는 풀 버전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인방계를 가면 풀 버전이 있어요. 풀 버전에서는 창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메라를 비추는 방향으로. 왜? 그 세 명이 있는데 그쪽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명이 그쪽을 바라보면서 창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있다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몸빼바지 입은 아니요, 입은 뭐라고 했냐면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쟤는 왜 저러고 있냐? 아까부터 저러고 있어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뭐 방송 장인이라고 생각해서 장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 유신님 또 말 장인 바꾸네. 같아요. 이 사람은 19년 동안. 이 사람은 무슨 트랜스포머에 또 말 바꾸. 그러니까 창현이 장인이다. 그렇게 이제 우스꽝스럽게 웃기려고 하니까 뒤태에 만약에 창현이라고 한다면 창현을 보고 얘기한 거라면 그렇고 그 사람들의 주장은 화살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장인이라는 설정이.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신쇼 중대 발표였습니다. 오늘 정말 화살꼬지를 화병놀이를 하고 싶은 간절한 날입니다. 오늘 방송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윤선아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한번 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90분 넘어갔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안 됩니다. 얘기하세요. 다음 시간 내가 오늘 국방부도 가야 되고요. 지금 2시간 넘어. 오늘 오늘 다른 날이구나. 네, 오늘 근데 나 그거 최근 재판 바꾼 건 어떻게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 사건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일베에 누가 찍어서 검색하면 나와요? 아니요, 누가 일베에서 찍어서 올렸고요. 그거를 국민일보에서 기사를 했기 때문에 찾아보면 사건 번호가 있어서 대법원 가서 사건 번호하고 그 최근 본명만 알고 있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재판 정보를. 그렇게 해서 그걸 참여를 하신다. 예. 자, 하여튼 뭐 오늘입니다. 디데이입니다. 오늘 오전 아무튼 나중에 비디오 판독이 저와 유신님의 승자를 가려줄 것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그럴 때는 꼭 사과하시고요. 아니요, 잘못 본인은 알은 제가 거 가지고. 배로 그냥 때려드릴게요. 만약에 유신님 그냥 그거 가! 잘못 알았으면 그냥 가라고요. 의향은 있어요. 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자,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국방부 1인 시위 팝콘 TV 모바일로 단독으로 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삼각대를 들고 가야 되는데 지하철 타고 또 1시간 걸린다. 언제 갈지. 10시 30분에서 조금의 오차는 있어요. 지하철 사정이나 이런 사정에 따라서 일단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해서 있을 거고 구경은 안 됩니다. 구경은 안 되고 참여는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끝나면 오후 1시에 교대역 그 서울 고등법원 제1별관으로 이동해 가지고 근처에서 간단한 식사하고 또 중계해드릴 예정이니까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투쟁을 선포한 특집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먹쇼 오늘 후원해 주신 소수 분들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과 중대 발표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뉴스.org,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대변하는 시청자연대,
인터넷 방송 제작자들을 대변하는 제작자 연대가 함께합니다. 사다TV 유신쇼는 방송통신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